뉴스의 이면을 들춰보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인간정치 빅데이터 최재성의 백발백중.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격선수 최재성입니다. 저희들이 중진의격 이렇게 하다가 가을 개편을 맞이하면서 코너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로고송도 이렇게 시그널 음악도 좀 바꿔보고요. 최재성의 백발백중 마음에 드십니까? 하여튼 사격선수가 된 느낌. 양궁 사격, 예, 백발백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감이 온다. 이건 사람이 딱 너 이렇게 맞추시면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분이 오셔서 맞췄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오늘도 좀 그분을 좀 잘 영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굉장히 이제 문제가 사람 입길에 오르내렸던 게 대통령 그 26일 날 내일이죠. 그 서문시장 간다. 몇 시에 서문시장 간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우리 다 모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소위 언론용 엠바고보다도 훨씬 더 상세한 대통령의 동선이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김건희 씨 팬카페를 통해서 건희사랑. 우선 대통령의 외부 일정과 동선이 미리 이런 식으로 알려진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도 참 이게 무슨 픽션 같은 사건들이거든요. 저게 실제로 저게 이루어졌나? 저게 일어났나?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기본이 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네. 그리고 기본이 안 돼 있는 데에는 이제 대통령실의 일종의 이제 업무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지난번에 정말 물폭탄 이 전무후무했던 그런 폭우 속에서 세모녀 퇴근하시고 하여튼 세모녀 사망 사건 일정을 잡았잖아요. 네네. 그때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네. 구두를 신고 갔다. 몇 시에 사건이 일어났냐? 주무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가 장애였나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홍보 사진 찍어서 포스터 올리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꿈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도 없었어요. 이런 일이. 너무 기가 막힌 거고 저는 여기에 더 하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의문을 갖는 건 왜 서문시장 가는데 사람을 동원해야죠? 거긴 동원 안 해도 되는 곳 아닌가요? 보수정당 안 해도 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선가 이 일정을 기획했거나 혹은 이것을 또 일정을 유출했거나 이랬던 게 목적이 뭐였나가 의심스러워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정말 이준석 대표 말대로 부스터샷 한번 맞는 기분으로 보수의 심장에 가는데 조금 인기 있는 모습, 뭐 여러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이 이게 통영이 된 건지. 하여튼 이런 점들이 다 의심이 가요. 네. 자, 경호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죄송하다 거듭해서 사과하면서 경위를 밝히겠다라는 말에 덧붙여서 선의로 당원들이 대구 지역 당원들이 선의로 일정을 올린 것 같다라고 하더니 오늘 국민의힘 당원이자 건희사랑 팬클럽 회원이 대통령 일정을 올렸다. 이 해명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이 해명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선 경호처에서 지난번에 대통령 퇴근도 그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 대통령이 밝혔듯이 퇴근하는데 이미 물에 잠기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퇴근하도록 그냥 놔둔 이 경호처가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걸 왜 경호처가 해명을 합니까? 예. 이거는 경호처가 일정 짰어요? 경호처가 일정 유출했어요? 이거는 경호처는 경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호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그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될 거는 국민의힘 당원이자 팬클럽 회원이 거기에다가 그 댓글을 올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어디서 정보가 그렇게 나왔느냐의 문제죠. 그게 궁금하고 그걸 밝혀서 그거 사실은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호처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일단은 경호처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경호처가 뭐 옛날 뭐 차지철 시절의 경호처도 아니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야말로 대통령실 핵심이나 핵심 부처에서 부서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경호처는 접근도 못 해요. 그래서 이건 미룬 거 아니냐 또 경호처에. 그 다음에 이게 누가 올렸느냐? 팬클럽, 당원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어떤 트릭이죠. 네. 그리고 이걸 해명하는 듯하게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러면 이 팬클럽 회원이 어디서 이것을 입수를 했고 이런 문제는 그게 본질이지. 네. 완전히 이건 뭐 번지수도 잘못됐고 시스템도 없고. 자, 이게 이제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을 통해서 대통령 관련된 기밀이 누설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5월달에 소위 1급 보안시설이라고 하는 대통령 집무실 사진이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그 건희사랑 팬카페에 올라왔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달한 거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그게 지금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근원이 네. 외형적으로는 대통령이지만 네. 그러나 더 들어가 보면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본질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그 제2부속실 문제도 대통령께서 도 스태핑해서 공과사가 경계가 또 공적 일정과 사적 일정 경계도 애매하고 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달라 고려해 보겠다.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안 하겠다는 거지. 네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공적 시스템으로 하겠다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죠. 공사의 영역을 모르겠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처음 해봐서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이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더 깊숙이 더 중심에 지금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지금 어떤 뭐라 그럴까요? 행태는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고 독립된 대한민국 권력자 같아요. 독립된.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팬클럽도 사실은 뭐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요청으로 했다고 네. 뭐 강 변호사가 얘기를 했고 말이에요. 전 팬클럽 회장이 요청해서 팬클럽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개사과 사건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 후보가 5.18에 대해서 또 전두환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잘못된 발언을 하니까 네. 사과하라 그러니까 개사과 사진 올렸잖아요. 네. 그건 누가 봐도 김건희 씨의 이 컨셉이라고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나토부터 이 비선 논란이 있고 사적 채용 논란이 있고 이러면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막 이러니까 네. 안 보였었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나타난 게 뭐였죠? 그 경찰학교 졸업식에 흉장 달아지고 네. 별도의 간담회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개사가 컨셉이거든요. 니들 그래 봐라. 나는 그냥 간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의 그늘이 아니고 나는 그냥 독립된 권력자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네. 대통령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참모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조롱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이 일정이 누출된 것도 사실은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팬카페니까. 네.
제3의 개사가 합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컨셉이 비슷하다니까요. 행태가 비슷하고.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런 거다. 최근에 수해복구 활동에서 수해복구 지역에서 수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 자원봉사하는데 언론의 보도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인 줄 몰랐다. 남들 몰래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은 그 세모녀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 가서 헌화했다. 이미 이제 그런 쇼잉으로 네. 될 만한 단계가 지났죠. 예. 진짜 알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고들이 계속 터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조치를 안 하고 있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공적 시스템을 김건희 여사가 피해서 거부해서 사각지대에 다 교묘하게 있는 겁니다. 제2부속실 안 만들겠는데요? 제가 그렇다면? 안 만든다. 예. 그리고 결국은 여론에 왕창 밀리고 민심이 완전히 떠나고 이랬을 때 그때 밀려서 할지언정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은 여론에 덜 밀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자, 그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이야 내부 감찰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매일매일 한 사람씩 없어져서 무섭다. 내지는 뭐 근데 또 이것이 소위 검사 출신들과 검공과 어공 간에 검공이 어공을 내치는 과정이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실 직원이 한 300~40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한 서너 명이 감찰 받고 자리 바꿨다고 해서 이게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인적 쇄신은 아니고요. 네. 인적 쇄신은 이런 걸 보고 인적 쇄신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몸에 때 뱉기는 수준이죠. 그래서 쇄신이다. 쇄신 말고. 근데 이게 소위 이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소신 있게 그리고 내용 있게 또 국정 철학을 가지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국민 여론이 떨어져도 네. 대통령의 참모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은 정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몸을 불사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네. 여기도 자꾸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몇 가지 유형으로 일어납니다. 네. 당과 대통령실 네. 네. 이렇게 일어나고요. 네. 또 당 내에서 차기 총선을 치르는 전당대회를 두고 이게 소위 말해서 친윤석열 지금은 거의 다 친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이쪽에서 또 분화가 일어나고 내가 충돌이 찐이야 이제 뭐 이러고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게 단순히 검공과 뭐 검공의 다른 어공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검공 내에서도 이 발음도 어렵네. 검공 내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는 정도는 쇄신이 아니라 쇄신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예상을 깨고 제동이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우선 저는 애당초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예, 그런 말씀하셨죠. 했던 거거든요. 예. 해도 결국은 이 조항을 놔두고 달리 결정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두는데 그 주체를 당무위로 바꾸는 정도거든요. 네. 저는 그 윤리위에서 윤리심판을 해서 최고위 정도로 바꾸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주체를 바꾸는 거, 네. 별도 통로를 결정하는. 네. 그래서 현재 조항도 당권 정지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이게 정치보복이나 정치 탄압일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지금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조항은 놔두되 정치 탄압일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은 만지더라도 전대준비나 이런 데서 어차피 대표도 뽑고 지도부도 뽑고 당헌 개정안이 올라가는 게 전당대회거든요. 이때 손볼 것이 없나 하고 당에서부터 이걸 만지고
제기를 했으면 큰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과정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이 의원 지지자 또 개딸들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청원 형태를 통해서 막 이게 돌린 거거든요. 네. 그걸 또 받아 안아서 해놓으니 이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 호신용 당원 개정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개딸들이 그랬던 것도 이제 뭐 사실이니까 소위 사실인데 근데 이 대표 경선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이나 상대 뭐 박용진 후보 등 의원들이 이거를 뭐 사당화다 뭐다 굉장히 거친 언사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너무 정치적으로 이거 과대포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예.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되는 걸로 왜 하냐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이게 일종의 이제 매니지먼트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개정해야 되면은 당의 공식적 시스템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야 놔둬도 뭐 별 문제 없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뭔가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에 의해서 이게 제기되고 결정되어지는 과정 이런 거에다가 또 한 번 뭐 다른 안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네. 한 번 중앙이 부결이 되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다 문제 제기의 강도를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네. 자, 검찰의 수상한 해외 송금 수사 이게 더 수상하다. 수상한 해외 송금이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 수사 상황이 더 수상하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즉 금감원이 올 상반기에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흘러간 수상한 자금 규모가 8조 5천억이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검찰 관련 수사 확대하고 있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정무위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정치 비자금이다.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의혹 제기. 또 이게 진짜로 본격적으로 수사돼서 이런 윤한홍 의원이 이야기한 프레임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체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수사가 못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북한에 건네준 돈을 여기서 마련을 했다. 뭐 그런 식이에요. 말씀은. 윤한홍 의원 말씀.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이거 북한으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국내에서 송금된 것까지는 우리가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외국으로 간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못한다. 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관기관. 유관기관이 뭐겠어요? 국정원 국정원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해외 파트 유관기관은 국정원이죠. 국정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윤한홍 의원의 이게 북한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이랑 금감원이랑 뭐 하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세요. 만약에 이게 북한 뭐 이런 이제 억측이나 이런 상상적 좌표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면 네. 이렇게까지 떠들썩할 거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불법 송금이냐? 이거 보고 불법 송금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징벌하고 제재하고 하면 되는 거고 되죠. 그다음에 사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면 되는데 이게 뭐 브리핑하고 난리 나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북한 문제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없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이 이슈를 키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주고받듯이 금감원이 8조 5천억 원 수상한 해외 자금이 있다. 윤한홍 의원이 정치 비자금이다. 북한으로 넘어갔다.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있다. 해외 파트는 국정원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은행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은행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서류를 보고 송금해도 된다 하면은 그냥 송금 승인하는 거예요. 그냥 도관이에요. 도관 지나가는 길.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 삼고 처음에 2조에서 아이고 더 되네 8조네 이러고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냐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금감원에선 해외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그 말 끝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렇게 들은 바로는 네.
근거나 정한 근거도 없이 네. 상상력을 가지고 네. 분명히 여기서 오갔을 것이다 하고 들이댄 거예요. 들이댄 거다. 예. 이거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본인들이 시인은 안 하겠지. 예? 그걸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이게 과정에 불법 송금이나 소위 말해서 이 김치 프리미엄 가지고 환차익 노려 가지고 한 이런 불법 송금의 여부를 본 거지. 뭐 북한에 돈 건너간 거 이거 본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일을 키우고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갖고 간 것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거고 네. 만약에 윤한용 의원이나 그에 따른 이복현 감사원장의 답변처럼 금감원장 답변처럼 북한으로 전 정부에서 돈을 이걸 통해서 흘러가게 했다라고 본인들이 실제로 그랬으면 이건 책임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 근거도 없고 결국은 그거는 뭐 성과 없이 끝날 거예요. 근데 오직 정치적 목적 또 이 신북풍적 이 생각 이걸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혈세를 쓰고 이렇게 갔다면은 그거는 매우 곤란한 문제고 책임져야 될 문제죠. 이 사건이 수상한 해외 송금 사건이 신북풍으로 비화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금감원 감사원 등 행정조직이 앞장서 거기서 채로 한번 걸러서 검찰에서 정리를 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런 거잖아요. 뭐가 정치적인 전 정부의 문제 있으면은 왜 그 보수 시민단체 고발 전문 단체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듯이 금감원이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금감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의 백발백중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